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신뢰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플랫폼의 부상과 본질이 이제 이런 신뢰, 형성된 신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뭐 관련 뉴스 되게 이것저것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나 뭐 당국, 감독 당국이랑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나요? 또 저희가 이제 그 많이 다룬 기사 중에 뭐 규제 대 혁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혁신하려는 기업들과 기존 규제가 충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기존의 규제가 있는데 이런 사업 스타트업들이 너무 치고 나가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나 보다 정도 문제인데 이게 좀 더 큰 틀로 왔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뢰 권력을 기업들이 뺏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중국 이야기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3부에서. 네. 이러다 보니까 요새 또 저희 업계에서 많이 화제가 되는 게 규제인데 오늘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 주식이 13조 원이 빠졌어요. 저 그거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쳐보고 오늘 녹음일이 9월 8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네이버에 쳐보니까 네이버랑 카카오 주식을 쳐보니까 거의 절벽이더라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어저께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카카오 규탄을 하는 약간 토론 대회 같은 게 있었고요. 제가 이거를 겪었어요. 내가 이 플랫폼이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직독잡설을 뜨겁게 몇 주째 달군 주제예요. 제가 그 텐센트랑 알리바바의 오랜 주주기 때문에 이게 그 정부에 맞기 시작하면 정말 보면서 시작됐네 라는 느낌으로 이게 그냥 텐센트랑 약간 이런 거랑 너무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 워딩이 나가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러면 그 영어로 해석된 걸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텐센트 규제할 때 했던 말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왜 사우스코리아 정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셀 버튼 누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도망가기다.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우리야 당연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애초에 뭐 정부 구조도 다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이제 중국은 그게 아니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뭐 금융 구조라던가 뭐 주식 시장이라던가 성향이나 이런 게 중국을 너무 많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중국이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구 투자자들은 텐센트에 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칼 뺐다 하면 무조건 일단은 셀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리스크 감소를 절대 안 하겠다는 거고 오늘 워딩이 썼던 게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영어로 번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거의 박살내겠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보게 되죠. 요새 좀 요는 이제 플랫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플랫폼 진영과 정부나 내지는 뭐 기존 업계에 있던 분들 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이제 배경 설명으로 돌아가자면은 네이버 카카오의 주식이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카카오를 규탄하는 토론대회 같은 게 있었고 또 최근에 상장 임박한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 파이낸셜이 열심히 하고 있는 금융 상품 이제 그들은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제휴사들과 함께. 근데 그걸 이제 중계로 보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가 됐고 그 밖에도 이제 다음 주에 뭐 을지로위원회라고 국회 민주당 내에 플랫폼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피해를 본 사례들을 이제 일주일에 걸쳐서 뭐 카카오데이, 쿠팡데이 이런 식으로 기업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조지는 약간 이런 또 행사가 이게 그 뉴스를 보실 때 팁 중에 하나가 준비돼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엄동설안이 몰아치는 시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국감이 10월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언론사에 몇 번 언급되는 걸 스코어를 매겨서 이제 국감 평가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아마 그 평가가 시작됐어요. 국회의원실들은 그 언론 언급 지수 평가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즌을 앞두고 마치 그 기획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번 국감의 컨셉을 잡는 거죠. 이번 국감은 플랫폼 기업을 이제 한번 좀 혼내는 국감을 만들자. 뭐 반감도 크고 하니까. 그리고 제 생각엔
카카오가 좀 너무 좀 과속을 하지 않았나. 너무 그 뉴스 플로우가 카카오 모빌리티 뭐 자전거 값 올린다, 뭐 올린다, 뭐 이번에 광고도 넣는다 하니까 계속 상장도 네, 했었고 상장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페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그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은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전 지독잡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빅테크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가 규제가 시작이 될 거라고는 공공연하게 그럼요.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규제 누구야 리나칸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부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칼을 들고 빅테크를 여기저기 많이 쓸 거라고 미국에서는 그러고 중국에서는 아까 우리가 수탁이 얘기했듯이 네. 이제 빅테크를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동안에 그 특히나 세계 경제가 계속 뭐 약간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좀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빅테크의 몸집도 커지고 빅테크가 애초부터 그 전부터 커지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좀 이제 너네들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좀 온 것 같긴 해요. 많이 왔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드디어 시장이 학습을 한 건데 예전에는 경제학 기본을 보면은 말하자면 가격 경쟁력이 훼손이 될 때 독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 기업은 독점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경제학과 다운 얘기다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에게는. 네네. 그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요. 데이터를 독점합니다. 아하. 그 데이터 독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중에 여러 가치 중에 하나가 신뢰가 있고요. 그 데이터 독점 때문에 빅테크의 이런 뭐랄까요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정부도 긴장을 하는 거죠. 신뢰 자본이라는 거는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공인된 데이터 자본이라는 거는 사실 정부의 거였는데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었는데 그게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좀 뭐 그냥 1등 뭐 기업 독점 기업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좀 기업 대 국가의 파워 게임으로 봐야 되는 게 그 본질적으로 예전에 국가가 독점을 하면서 신뢰를 독점을 한 건데 국가 인증 이게 모든 게 끝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하나 다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 자체가. 뭐 예를 들면은 그 한 2년 전쯤인가요? 좀 뜨거웠던 타다 논란도 그때 그 그죠. 논쟁이 뭐였냐면 타다는 택시 면허가 없는데 왜 사람을 태우냐. 우리나라 법은 그 역외공수법은 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람을 태우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면허가 왜 있었냐면 길에서 아무 사람 차를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국가가 시험을 본 사람 그 차 위에 그 캡을 씌워준 건데 그게 이제 국가의 신뢰의 상징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탔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타다 별점 높은 기사가 그 면허 없어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국가가 해주던 그 역할을 타다가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타다는 결국은 법적으로 좀 밀려가지고 이제 면허가 있어야 역외공수를 할 수 있다가 됐지만 물론 작은 패배지만 이게 온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예를 들면 요즘 공인인증도 폐지돼가지고 요즘 맞아요. 카카오 인증을 대신하잖아요. 맞아요. 카카오, 그 한마디로 토스, 네이버 뭐 등등. 이 사람의 인증을 이제 사기업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카카오가 인증한 걸 정부기관도 믿겠다가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를 또 기업이 하나 가져가네가 되니까 이거는 국가 권력 대 이제 플랫폼의 갈등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뢰가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게 그냥 어느 날 스마트폰이 생겨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성향 자체가 이제는 대기업이나 정부보다 그냥 다른 사람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점점. 이 책에서 인용한 걸 보면 뭐 에델만이라고 글로벌 PR 기업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신뢰도 조사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하거든요. 여기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보다 페이스북 친구를 2배 더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패친을 더 믿는데요. 정부 사람보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높은 사람 말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말을 더 믿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미셸린 별점보다. 요즘 그래서 미셸린 별점 기사 나오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미셸린의 3스타가 뭐 가연 뭐 이런 호텔 식당들인데 좋은 식당이지만 그냥 호텔에 있는 유명 식당이 진짜 최고의 맛집인가라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별점 주고 하는 그거는 더 믿고 간다는 거죠. 별점 5점짜리 식당이 더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인증, 뭐 법적 인증 이런 것보다 그냥 별점, 뭐 믿을 만한 플랫폼을 또 믿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정부와 플랫폼이 서로 뭐 규제 대 혁신으로 싸운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 단체도 그러니까 전문 직역, 그러니까 뭐 의사나 변호사 등등,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네. 시험을 쳐서 자격을 따는 분들도 플랫폼과 요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이제 로톡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로톡이 뭐죠? 어떤 기업이죠? 로톡은 말하자면 변호사들이 본인을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뢰인을 알선해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중개는 불법이에요. 대신에 광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중개 역할, 브로커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변호사들의 주장인 건데 네. 이게 변호사 협회랑 플랫폼, 이제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굉장히 세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는 사실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법에서 정한 직능 대표 단체여서 변호사 활동을 국내에서 하려면 변협에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협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무조건 징계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붙고 있고 이 지금 로톡이 탈퇴자가 그래서 지금 5달 만에 1,000명이 넘었어요. 변호사 탈퇴자가. 많이 나왔네요. 그럼 몇 명에서 네. 몇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 지금 아마 실제로 500명 정도가 그 징계가 올라갔을 거예요. 와, 실제로. 진짜. 네. 이게 3,900명에서 2,800명으로 줄었거든요. 3월부터 8월까지.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럼 이긴 거 아니에요? 변호사 단체가? 근데 이게 프레임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이 여기서 뭐랄까 플랫폼이 한번 밀린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기존 업계의 편을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타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택시 업계의 승리라고도 많이 평가를 했으니까 타다 사태 이후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제2의 타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변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이 뭐냐면 변호사 시장이 배민화가 될까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는 거는 자격 시험을 거쳐서 국가 공인 자격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이제 활동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음식점 맛을 평가하듯이 일반인 소비자가 그러니까 비전공자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그런 소비자의 리뷰나 평점, 별점 이런 거에 휘둘리게 되면은 그게 과연 변호사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우리들은 고객이라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게 없어지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손해가 아닌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이전에는 이게 없으면은 그 로톡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승소율 나오고 뭐 그 사람의 이런 리뷰가 쭉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서울대 나온 변호사 아니면 뭐 빅펌 큰 로펌에 있었던 변호사 이거를 보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강력한 그 네임밸류로 승부를 보던 시장에 진짜 별점과 이런 승소율 데이터로 승부가 보게 되면 한마디로 제가 좀 뭐 그렇게 유명 대학을 아닌데 나와서 큰 회사 소속이 아닌데도 엄청 실력이 좋거나 별점이 좋고 승소율이 높으면 제가 그 사람들을 앞서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후발주자가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좀 기득권 문제일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별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갑질당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에게 또 기회인 게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 다나와라는 그 전자제품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도 별점이 엄청 활성화돼 있거든요. 네. 거기 별점도 조금 믿을만해요. 그 제가 전자기기 덕후로서 보면. 네. 근데 그러면 거기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유명한 가성비 제품들이 있어요. 냉장고 중에도 가성비 제품도 있거든요. 중소기업 만든 건데 별점 높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전은 LG, 뭐 가전은 삼성하고 무조건 삼성 거 LG 거만 샀는데 요즘은 그런 높은 별점을 받는 업체들이 나오니까 그런 후발주자 업체들도 한 번씩 사보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후발주자들한테는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자꾸 타다 사례처럼 만약에 로톡도 그렇게 되면 그럼 이건 결국 기득권이 계속 앞서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혁신의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플랫폼들이 이런 플랫폼들이 창업할 때 내거는 게 이제
정보가 제대로 교류되지 않는 레몬 마켓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그렇죠. 네, 정보가 제대로 교류되지 않고 이제 특정 집단이 정보를 꽉 쥐고 있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길이 없는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반대인 피치마켓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로톡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플랫폼들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소비자 평가는 권리다라는 그쵸. 네, 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로 그냥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네,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일단 로톡 같은 게 활성화되면은 로톡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그렇죠. 모든 변호사가 로톡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때 로톡이 만약에 수수료를 올린다면 의리되는 거구나. 그게 네. 항상 논란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기업이 나왔다고 소문났다 하면 다 유니콘 1조 원짜리 기업이 막 돼버리는 게 이게 옛날처럼 조금씩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권한이 넘어가는 순간 그냥 그 한 국가의 영역이 그냥 시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의 네. 특성이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몇 조 원이 그러니까 되면 몇 조, 안 되면 그냥 0원짜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진짜 국가랑 충돌하구나 싶은 게 또 아까 저번에 이제 은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한 17세기쯤에 그 금 세공업자들, 스코틀랜드 금 세공업자들이 금 보관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창고에 금 보관증이 있으면은 일종의 새로운 화폐가 나온 자기들끼리 거네. 그러니까 보관증으로 화폐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스코틀랜드 구석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금세공업자가 해보니까 이거 뭐야? 한 장 말고 10장 만들면 되겠네? 막 찍어내는 거죠, 자기들이. 화폐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그게 이제 주도 차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요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10원으로 10,000원짜리 한 장 만들면 9,900원 먹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왕만 할 수 있었던 건데 금세공업자들이 야금야금 그걸 해먹은 거예요. 야. 근데 이게 한마디로 정부 입장에서는 플랫폼들이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왕보다 저 빚 많은 왕보다 금세공업자들이 믿을만한 데가 되니까 어느 순간 그 주조차익이 다 금세공업자들 넘어가서 은행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저 플랫폼들이 다 저렇게 몰려오면은 우리는 이거 먹고 살 게 없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야, 그 정부 인증 못 믿어. 정부 숙박시설 인증 그런 거 안 믿어 이제. 우리는 에어비앤비만 믿을 거야. 뭐 카카오 헤어샵만 갈 거야가 되면 정부는 이거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더 이상 정부가 무슨 큰 그게 권력이 있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질적인 싸움이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좀 근데 어쨌든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고 반면에 이런 뭐 플랫폼이 신뢰를 다 먹어버리면은 이렇게 뭐 플랫폼에 종속이 되는 그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뷰 갑질 같은 그쵸.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오긴 한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분야만 바꿔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돼서 좋은 가치가 있잖아요. 혁신 가치가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 처방 플랫폼이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약 처방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약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혁신의 편익보다는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놓고 봐야지. 지금처럼 법 이거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소비자 관점에서 두 개를 놓고 좀 비교를 해서 좀 사안별로 이렇게 뭐가 더 좋은 선택인지 하나하나 좀 가려봐야 되지.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자세히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플랫폼 뭐 안에서 생기는 새로운 기회 같은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신뢰를 많이 얻는 사람은 순식간에 성공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옛말에 뭐 그랬잖아.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한테 돌아온 거고 좀 개인도 기업도 생각한 게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신뢰 이동에 대해서 한 2주 동안 얘기를 해봤어요. 4부에 걸쳐서 저희가 대초호화 게스트인 김정민 결국 기자도 4번 다 얘기하는 김정민 기자와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김 기자? 오늘 저희 처음으로 같이 녹음을 해보셨는데. 아, 너무 재밌었네요. 진짜로 이런 좀 사실 저는 이 업계를 출입하면서도 신뢰 이동이라는 책을 안 읽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태했습니다. 나태. 네, 이제 덕분에 좋은 또 배움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요. 저희 자주 참여해 자주 주세요. 나와주십시오. 네, 저 초대해 주시면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자,
남궁 기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뭐 이거 책 참 감명 깊게 10년도 더 된 책인데 진짜 이게 고전이 될 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점점 더 많이 읽혀지고 많이 얘기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기업 보는 눈도 좀 달라졌지만 개인의 경쟁력도 어떻게 갖춰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도 재밌는 책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